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올해로 33살이고 남친도 동갑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남친의 프로포즈를 받고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죠. 남친은 제가 다니는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겉보기와는 다르게 알차고 탄탄한 회사입니다. 자동차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인데 모두가 다 아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 여러 곳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있고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탄탄한 기술력 때문에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의 해외 영업 파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구내식당에서 같은 부서 동료와 식사를 하는 도중에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데 정신을 팔다가 급히 일어서서 뒤돌아가는 저와 배식을 받고 지나치던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그 바람에 한가득 담고 가던 그 남자의 식판이 제 옷과 그 남자 옷에 다 엎어지게 되었었어요. 누구의 잘못이랄 것도 없었기에 나중엔 서로 미안하다고만 했었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가 찌개 콧물로 완전히 범벅이 되어서 제 꼴이 더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편인 남자도 흰 셔츠에 빨간 고물이 튀겨서 볼만했지만 저만큼은 아니었기에 어쩔 줄을 몰라 했었죠. 제가 화장실로 급히 달려가서 씻고 같은 동료 직원의 도움으로 원피스로 갈아입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미안해하며 쩔쩔 매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그 사이에도 셔츠도 갈아입지도 못했고 바지는 여전히 김치 국물이며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옷을 못 입게 돼버렸는데 꼭 변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피차 잘못돼서 옷을 버린 거는 마찬가지인데 변상까지 괜찮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같은 회사 직원인데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이 인상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는 남자들이 인상을 쓰거나 씩씩거리기 마련인데 매너도 좋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된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지금까지 옷도 못 갈아입고 어떡해요. 식사도 못 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아빠 셔츠와 정장 옷을 한 벌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이었죠. 그 남자는 괜찮다면서 자기가 사는 원룸도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지만 그걸로 어떻게 다니겠냐며 일단 마저 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정말 성격 좋으신 분이네요. 옷을 완전 망쳤으니 화도 날만도 했을 텐데 이렇게 배려를 해주다니 고맙네요. 라고 하면서 그 남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고 그 바람에 제 옷을 챙겨주었던 같은 부서 동료 직원과 그 남자 일행과도 허물없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이라서 유대감도 있었고 남 같은 생각은 들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런 인연으로 그 남자와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새 친밀한 관계까지 되었어요. 그렇게 사내에서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와 그 남자뿐만이 아니고 그때 저와 함께 했던 같은 부서의 동료와 그 남자 일행 중 한 사람과도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쌍이 재미나게 함께 어울려서 데이트도 했고 함께 가까운 곳으로 소풍도 가곤 했어요. 제가 웬만해선 마음을 쉽게 내주는 편이 아니었는데 남친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남친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해외에 멀리 나가신 관계로 남친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친 집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두 다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남친에게는 결혼한 누나가 있었고 부모님의 자랑이라던 의대를 다니던 남친의 여동생이 있다고 익히 들었습니다. 바르게 자랐을 법한 남친을 보면 예비 시댁도 좋은 분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역시나 예비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잔치 분위기처럼 떠들썩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며 남친의 누나네 아들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온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상한 대로 예비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저를 각별히 챙겨주셨고 말씀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시누이들이었어요. 예비 큰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하필 학교는 서울 쪽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참 민감한 질문이었죠.
왜 집은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대 출신이냐는 말인데 뻔한 것 아니겠어요? 성적이 안 되어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지방대를 나왔거나 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죠. 남친이 그런 질문을 하는 자기 누나에게 그랬어요. 누나, 무슨 말이 그래? 대학을 꼭 서울에 있는 대학만 나오란 법이 있어? 그러자 한술 더 뜨더라고요. 사실 거기는 대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취업 전문학원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곳인데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랬나 보네요. 네, 자동차 관련해서 좀 더 알고 싶었어요. 듣기로는 가정 형편도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서 겨우 영업부서에 아직까지 말단 사원이라니.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투여서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부족해서 말단 사원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비도 좋네요. 나는 내 동생이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왜 기껏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지 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말은 여기서 할 소리가 아니니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작정한 듯이 저에게 말했어요. 내 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요. 저는 내 동생이 아가씨랑 결혼하는 거 반대해요. 옆에 있던 남친 누나의 남편이 말리고 예비 시부모님도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과 내 동생이 속도 좋고 남의 이만큼도 나쁜 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자 남친이 계속해서 누나, 이럴 거면 뭐하러 왔어? 그만 가줘. 그러자 듣고만 있던 남친의 여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나 정신 차려. 엄마나 아빠도 그렇고 우리 식구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잖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빠는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는 여자를 너무 볼 줄을 몰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지. 그래서 남친이 저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가자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조용히 앉으라고 했고 이왕 말씀을 다 듣고 일어나겠다고 차분히 말해주었어요. 남친은 안절부절을 못하며 화를 내고 있었고요. 그런 남친에게 예비 시부모님은 진정하라면서 남친 누나와 여동생에게 그만하라고 제지시키더라고요. 손님을 불러놓고 이러는 거는 정말 예의가 없는 짓이다. 그만해라. 그러자 더 이상 아무 말 타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초면에 내 딸들이 아가씨에게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해버렸네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나는 내 큰딸과 내 아들을 명문대 보내기까지 참 열심히 살았어요. 내 막내딸도 의대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큰딸도 당연히 명문대 나온 대기업을 다니는 사위를 얻었고 내 막내딸도 같은 의사 출신의 사위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결코 지방대 출신이라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도 아내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죠. 게다가 우리 식구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결혼은 반대한다는 말을 해주려고 오라고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식구들의 의지가 확고해 보이더라고요. 좋게 말을 하려고 조심스럽고 교양 있게 말씀을 하시는 남친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 하니까 눈치도 없이 인사를 하러 온 제가 무안할 지경이었어요. 남친은 더 들을 것도 없다고 하면서 제가 아니면 결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자 남친의 누나가 제 앞에서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남동생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수연 씨에겐 안 된 말이지만 어쩔 수 없네요. 내 동생이 걸맞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할 수 있도록 물러나 주세요. 부탁할게요. 누나, 그게 할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예비 시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의대생이라는 남친의 여동생이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오빠랑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결혼을 반대했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행복할 리도 없고요. 저희도 그렇게 껄끄러운 사이가 되고 싶지도 않네요. 어떡하든지 결혼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남친은 옆에서 계속해서 자기 가족들한테 무척 실망을 했다면서 이렇게 사람을 초대해놓고 이런 무례가 어디 있냐고 야물딱지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덤덤히 듣고만 있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성 씨의 말만 믿고 결혼을 이렇게까지 반대하리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히 제가 지방대 출신이라서 그러시는 걸로 잘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다 안다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이왕지사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한 말씀 올리고 가겠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아실 만큼 아실 분들이 잘난 척하고 무조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단정해버린 무식한 인간들이 참 많구나 생각했네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속내를 드러내다니 구역질이 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남친의 누나와 여동생이 눈을 치켜뜨면서 그러더군요. 뭐라고요?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어디서 못 배운 티를 내고 있는 것을 보니 말이 지방대지 그 많은 지방대도 못 들어가서 겨우 지방대 흉내만 내는 곳을 겨우 졸업했으면서 말하는 것 좀 봐. 얼굴에 찰판을 깔았네. 조용히 닥치고 가세요. 네, 그러죠. 저도 더 이상 저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지방과는 연을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 아시는 게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네요. 저는 여러분도 들으면 아실 만한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땄고 지방에 있는 자동차 관련 대학은 제 아버지가 운영하신 회사의 관련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관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제 아버지의 회사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무도 했었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지방에서 최종 학력의 이력이 생긴 거죠. 그동안 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말단 사원으로 아무도 모르게 재직 중이었고요. 남친을 포함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다들 눈만 끔뻑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함 하나 꺼내서 예비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 명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면에 회사 대표로서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회사의 회장으로서 뒤에서 저를 서포트하기로 했고 마침 주성 씨가 일도 잘하고 성실한 점을 인정받았기에 사위로 낙점을 하셨는데 매우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그 명함을 보더니 입을 쩍 벌렸어요. 남친의 누나와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 나이 무슨 대표이사야. 오빠, 이게 사실이야? 완전히 사색이 되어서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친과 헤어지기로 맘을 먹었었고 남친은 미안하다고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남친에게 그동안 비밀리에 경영 수업을 받느라 저의 진짜 모습을 밝힐 수 없었다고 했고 회장인 아버지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했었고 내부적으로도 기획실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 알아서 퇴사를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질질 짜고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 식구들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사내망에 저의 취임을 알리는 문서가 뜨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남친의 누나와 여동생이 남친을 만난다는 핑계로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지방으로 좌천되어 인사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퇴사를 결정하고 짐 싸들고 나오는 남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며 버티고 있다고들 했는데 제가 퇴근할 때까지도 회사 정문 앞에서 지인을 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경비원이 제 근처에 오지 못하게 했으니 만나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일 없이 수준 맞지 않는 인간들을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에게 주구장창 전화를 하고 톡으로 잘못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만나서 용서를 빌게 해달라고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래, 특별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 연락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주제 파악을 했는지 어땠는지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남친을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 본 모습을 모두 다 오픈하지 않은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만 교양 있는 척, 무늬만 지식인인 척하는 인간들을 잘 걸러냈습니다. 여러분도 간판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